미국의 달러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화폐를 발행하기만 하고 채권을 갖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 오메가4로에서 이 선생님이 미국 주식,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많이 보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미국 주식 자체나 미국 국채 그리고 달러 자체가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보기 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만한 미국 국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쵸. 일단은 흔히 말하는 미국 국채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은 상승을 최근에 보였습니다. 그죠.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이 5.3%를 넘어섰고요. 네. 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사실 만들어냈는데 그죠. 이로 인해서 독일, 영국, 일본 등 굉장히 여러 나라에 사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갑자기 급등보다는 서서히 지금 올라간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뭐 나스닥에다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 미국 채권을 갖다 사들이는 구조로 갔었잖아요. 달러를 갖다가 페트로달러로 인해서 페트로달러 발행을 해서 채권을 사들이는 구조로 갔었고, 뭐 중국에서도 원래는 그 채권을 갖다가 매입하는 구조로 갔었거든요. 그 매입을 해서 미국 채권을 사서 거의 나스닥에 투자하는 구조로 갔다가 최근에는 중국도 자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자국의 그 주식을 올리고 있는 구조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국에다 투자하는 구조로 가요. 그리고 지금 유럽이 채권을 원래 제일 많이 샀었거든요. 네. 미국 채권을 제일 많이, 왜냐면 이자를 잘 주고 또 미국이 또 건재하기도 하고 달러가 통용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그 굉장히 안전성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금이 대비해서 금본위제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을 얼마큼 보유하고 달러 대비 부채를 갚을 만큼의 금이 보유하는가 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브릭스도 나왔던 거고, 브릭스 결성을 해서 우리끼리 달러를, 화폐를 바꿔보자 이런 것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화폐를 발행하기만 하고 채권을 갖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에 대한 의심이 심해진 거예요, 사실은. 돈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그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가, 금을 그만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마다 전 세계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금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 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금리를 올려줘야 채권 금리가 올라야 채권 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죠. 어느 정도. 그렇죠. 메리트가 있으려면 금리를 올려줘야 되겠죠. 자, 채권이 일개 회사가 그렇습니다. 기업이 힘들 때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근데 만약에 안 팔리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를 높게 줘요. 대신에 부실일 수도 있죠. 그쵸. 어찌됐건 그 위험, 리스크를 안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자가 높으면 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행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국채금리가 높기 때문에 또 메리트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추세는 유럽에서 채권을 안 사고 팔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의심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중국이 위협된 거예요. 중국이 그걸 갖다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 거죠. 중국이 크면서. 사실 최근에 이 AI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를 많이 발행을 하면서 네.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의 수요가 줄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빅테크 기업도 어려워졌겠죠. 자금을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재투자를 갖다가 지금 나스닥에다가 또 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는 돈 빌려다가 다시 갖다가 재맞기를 하는 거죠. 돌려막기 하는 구조로 가잖아요. 선생님이 말한 빅테크 기업의 돈 돌려막기. 돌려막기를 하는데 엔화 갑자기 올려버리면 빅테크 기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빅테크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그 금리가 높으면 빅테크 기업 채권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앞으로 AI가 발달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은 주겠지만 그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간 것은 미국에 대한 불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채권을 갖다가 예전에는 일본도 많이 사줬었고, 뭐 중국도 많이 사줬었고, 유럽에서도 많이 사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스와프, 통화 스와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금 마러 협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채권을 사게끔 그런 조약을 맺겠지만 그 전에 그 조약이 없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채권이 많이 늘어났겠죠.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채권이 많이 늘어난 거죠. 사실은. 무한 발행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다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국채, 이 회사채를 많이 AI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 그걸로 효과를 보는 게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도 이제 채권 발행을 하기 나름이겠죠. 그것도 채권을 사주는 게 그렇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삼성전자 걸 삼성물산이 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군데 사죠. 그러니까 만약 빅테크 기업이 하나 있으면은 그 빅테크 기업이 만약에 그 엔비디아다. 그럼 네. ABC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이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돌려막기 구조죠, 사실은. 네, 채권 발행을 했는데 같은 빅테크끼리 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기업에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출이 나는 건데 최근 나스닥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또 그렇죠. 그거는 달러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달러 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가 내려간 이유는 반도체는 고부가 가치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저달러 갔을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매출이 저평가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고부가 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달러가 내려갔을 경우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여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 미국이 평가 절하가 될 수 있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니까. 네. 네네. 미국이 좀 흔들리거나 위험하면은 그게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럼 그렇지만, 사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지만 좀 이례적으로 자사주 소각 이주 때문에 영향이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다 묻어버릴 만큼 강한 돈파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저달러 가면은 원화 강세예요. 그러면은 원화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환율 차익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 돈파티까지 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나스닥보다 우리나라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나스닥 시장이 옛날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저달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나스닥을 유지하는 것보다 국채를 갖다 터는 게 지금 미국의 목적이라니까요. 부채를 털어야 된다니까요. 나스닥 부양보다 지금 나스닥이 문제가 아니라 국채 터는 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미국 국채 털어야 돼요, 사실은. 채권을 털어야 돼. 부채를 털어야 미국이 위험하다니까. 채권 상환해야 되잖아요, 미국도. 채무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럼 사실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는 만보기 분들, 네네. 우리 만사나 선생님의 구독자분들은 느끼는 건데 네. 그럼 언제쯤 안정성이 좀 찾아올까요? 이게 무역 전쟁이 끝나는 27년 9월입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는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네요. 금리 인상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가상화폐가 지금 시급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갖다 돌려막기 할 수 있는 게 페트로달러가 없잖아요. 페트로달러 역할을 할 게 가상화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상화폐로 그 채권 발행 대신에 달러 1대1로 대신에 가상화폐로 갖다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네. 한국에도 너무 많은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 내 주식 계좌에 대한 변동성이 더욱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준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에 투자했던 일부 기업들이 지금 그 클레이드 통과 때문에도 조금 일부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인에 있던 그 묶여있던 자금이 코인 시장이 되게 냉랭했었죠. 자금 다 이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클레이드 통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그쪽으로 이동했겠죠.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일부 횡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제가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국장해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나스닥이 요번 이제 공화당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AI로 계속 버티고 있던 건데 이걸 이제 바이오로 이끌 거예요, 사실은. 이제 바이오 뛸 거예요, 이제. 부양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AI로는 지금 이제 엔화를 올려버리면 부양할 수 있는 게 AI로 만약에 올려버린 그 부양된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갖다 회전시킬 수 있는 게 바이오가 크거든요. 바이오나 지금 우주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스페이스X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우주 쪽이나 바이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까지 선생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미국이 결국은 국채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우리 국채를 사줘. 그게 되는 거죠. 금리가 높으니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잖아.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담보만 확실하다면. 근데 금리를 그렇다고 계속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 올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현재 그래요. 왜냐하면 베이링 제도부터 시작해서 바젤3 때문에 은행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지금 시기에 전체적인 회계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거예요. 이건 전체 세계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8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대출금리 올라가고 대출 막히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안정이 오는 시기, 흔히 말하는 미국이 이 국채에 대해서 좀 다시 신뢰성을 회복하는 시기가 27년 9월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니까요. 그때부터 금리 인하할 겁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위안화가 지금 강세잖아요. 위안화가 강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위안화를 절하해버리면 미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갖다가 절하를 해야지 채권을 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싸져야지만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 갚을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야 그쵸. 되는데 중국한테 갚을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중국 돈이 높고 달러가 낮아야지 내가 갚을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차액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내 말을 안 들어. 변수가 중국인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도 그럼 변수가 말 잘 듣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워낙 강세잖아요, 지금. 그쵸. 그쵸? 그 차액이 우리나라에 채무가 있다면 그렇겠지만 지금 엔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국제적인 거죠. 굉장히 국제적인데 하나만 가지고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거시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바뀌고 화폐 개혁, 제3의 물결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에리트 플러가 말했던 제3의 물결이 어떻게 보면 제3의 화폐일 수도 있는 거죠. 가상화폐 전쟁.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채금리가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추가로 미국 국채금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세명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